그래서 석회물이 묻었어요. 닦아주겠다,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닦아주겠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그렇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목적이지 싸우기 싫어합니다. 고객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비가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석회물을 맞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석회물을 맞은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험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진수입니다. 네, 보험 대리점 하고 계시고 보험 경력 얼마죠? 25년, 26년 차입니다. 26년 차인 도진수 대표하고 수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비가 많이 와서 지하 1층 배관으로 내려가던 물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많이 새서 지하 2층에 있는 차에 물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석회물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상하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고쳐줘야지.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예. 그 원상복구의 방법은 1번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세차업체를 불러서 석회물 제거제로 닦는다. 네. 문제 없죠?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은 그게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네. 아니 그러면 닦아주겠다,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하더라도 내 차는 아주 고급차이기 때문에 너희가 닦는 거 못 믿는다. 아니 그러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닦는 걸 못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 파스를 새로 도색이라도 해주겠다, 도색 코팅 해주겠다. 뭐 그 파스뿐만 아니라 올차 해야 되겠죠? 아니 한 부분만 도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왜 한번 차가 사고 나도 한 부분만 하잖아요.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도 광택을 내면 그 부분 광택을 안 합니다. 광택은 다 내주겠다. 다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끊겼다고 하면 거기 도색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거부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에도 방법 없습니다. 아 진짜? 예, 그러면 피해자, 피해 운전자, 입주민이 좀 좋으신 분이라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 해주세요. 다행인데 다행인데 끝끝내 거부하면은 방법 안 없습니다.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리고 대표회에서는 내가 닦아주겠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그렇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좀 뒤에 당연하죠. 말씀드리겠지만 소송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닦아주겠다고 했는데 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은 그러면은 보험 접수해달라. 예. 요즘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예. 그럼 보험 접수를 해줬을 때 예. 그분이 뭐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해달라. 뭐 코팅, 뭐 유리막 뭐 좀 해달라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다.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득 금지. 예. 좋은 말 나왔네. 그러면 원래 있던 대로 해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코팅돼 있다. 유리막 코팅이 원래 돼 있었다. 그럼 확인서 봐야죠. 아, 확인서 유리막 코팅은 없으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있으면 가능하죠. 아 유리막 코팅은 내가 차를 오랫동안 원상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들인 거기 때문에 코팅 업체도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거를 사고가 났을 때도 내가 이 확인서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원상복구를 해줍니다. 예. 아 그럼 그건 이해됐고 그러면 만약 보증기간이 1년이다. 예. 그러면 11달 29일 날 만약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물어주기는 억울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 해줄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 자체의 룰에 의해서 퍼센테이지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손해사정인이 만나서 예.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만약에 1년짜리가 11달 29일째 사고가 나서 해달라고 하면은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은 제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다 나갈 수도 있고. 보험에서 돈을 덜 줄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집안에 누수 피해가 나서 뭐 가구가 뭐 문제됐든지 이렇게 하면 그 언제 샀는지 다 계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을 뭐 20% 50% 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다 해줘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득 금지 원칙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보험회사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또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고요. 보상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상부서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고객하고. 네. 민원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크지 않으면은 그냥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대충 해준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좋다. 한 100만원, 뭐, 150만원에 뭐, 싹 곽스 매기고, 유리막 코팅까지 했다. 이해할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500만원, 1000만원 막 렌트 쓰고 막 난리 났어요. 네. 렌트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렌트는 쓰는데 렌트를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4일, 5일 뭐 쓴다. 그래서 보상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보험회사가 돈 주는 거지 내가 돈 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먼저 소송 걸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걸 수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보상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을 든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네.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에이, 좀 똑바로 얘기해 줘봐요. 안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많다. 예. 그리고 네. 어차피 보험은 입찰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그 적어주잖아요. 예.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적어는 고지 주는데, 의무, 고지 의무. 그렇게 영업배상 책임 가지고 그렇게 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은 없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자, 그러면 물어주는 거에 그 아파트나 대표회의에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좀 괜찮긴 한데, 그런데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그럼 보험 접수 안 하고 대표회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판례를 본 것을 보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본 판례는 좀 정밀하게 세차해 주는 것, 비용,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만 인정이 되고 무리한 거는 안 된 걸로 제가 판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접수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보험 접수했다. 그렇지. 왜 취소됩니다. 보험금 지급 전에 취소합니다. 그게 가능하네. 네. 그러면 접수해주고 적당한 뭐 200, 300 정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해하다가 너무 심하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 얘기가 나오면 보험을 취소하고 소송을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보험 이제 보상 실무에 관계된 문제인데 굳이 그 입대에 의해서 소송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걸고 네. 소송을 해주세요. 피해를 네. 보신 분이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주시면 대응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자차로 처리하겠죠. 자사 처리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자차로 처리하는데 그분이 조금 불량이 뭐 있죠? 불리한 거는 초기에 자기 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자차 무과실 처리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금액이 얼마 이하로 됐을 때는 얼마 얼마 이상으로 들어가면 얼마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받으면 된다. 예.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니까 상관없지만 자차에서 부담한 돈을 대표회의로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고객은 할 필요가 없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험회사 구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상권을 대표회의에 청구하면 예. 그때 우리가 우리 영업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 만약에 보험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돈 내놔라고. 그러니까 그게 구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영업배상으로 물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구상 들어오잖아요. 자차를 처리한 A 회사가 예. 대표회의로 청구하고 예. 대표회의는 B라는 우리 보험사의 돈을 받아서 일단 A 회사에 주고 B가 다시 대표회의로 구상권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B 회사가 우리 대표회의로 청구했을 때 우리 대표회의 그리고 우리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그 차가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가 돼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물을 언제쯤 맞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그리고 대표에서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준비를 해놓으면 네. 비보험사가 대표회의로 청구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청구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만 부담하라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예. 하나도 내지 말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방치를 했다. 매일매일 방치했다면 그 500만 원 다 물어주라는 판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판례는 제 다른 영상에 보면 누수를 방치한 대표회의에 피해 보상을 하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가 됐네요. 첫 번째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대표가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대응해서 보수해 주면 되고, 그게 아니고 더 커지면 보험회사 접수해서 보수하면 되는데, 그때에 그 고객이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가겠다고 했을 때 보상 규모가 너무 크면 그 보험을 취소하고 소송을 당하는 방법도 있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세 번째 방법이 차량 피해자가 너무나 크게 요구할 때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설명드린 것 같아서 오늘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보험 사기라는 것들과 연관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다. 예,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가 있는데, 연성 사기는 내가 주차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와보니까 묻었어요. 아, 내 차에 장기스가 많아요. 지금 바로 닦으면 없어질 것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요걸 며칠 묵혀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광택 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피해를 확대시키는 거네요. 확대시키는 사고를 일부러 내려고 했는 건 아닌데 발생 후에 사고를 확대시키는 거. 그게 연성 사기. 연성 사기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네. 경성 사기는 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장소가 있나 없나 살피고, 아, 여기 떨어지겠네. 매우 고의네. 매우 그리 경성 사기. 이건 중단 처벌 받습니다. 둘 다 사기니까. 둘 다 보상은 받지 못하고요. 경성 사기는 벌금이라든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어디까지나 선량한 피해자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위탁 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주차할 때부터 만약에 피해를 입으면은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운전자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통보하고. 단 시간에 그리고 빨리 복구해주고.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시간을 미루면 이 차가 입출차 시간들을 명확히 기록을 해놓고 계속 수리하는 걸 회피하더라라는 것들을 해놔야, 그렇지. 나중에 구상이 들어오고 재판까지 갔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통보했을 때 뭐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세차를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증거들을 미리 항상 다 하시겠지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1,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보험회사에서 영업대상 관련이나 자차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으면은 보험회사는 보험자 대의에서 구상이 들어옵니다. 대표회의로. 예.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 무조건 들어온 건 아니고, 네네, 들어올 수 안 있다. 나가도 되는 게 나갔다고 판단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구상이 들어옵니다. 물론 금액이 크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크다? 와. 예. 걱정돼. 큰 경우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이 입출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놓으셔야 더 되고, 꼼꼼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안 나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구상 들어가는 금액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도 그럼 성공한 거네.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줄이는 진짜 게 중요한 얘기네. 입주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한 달에 관리비 내는 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보험 처리가 아니고 관리비가 나간다면 그 전체 주민의 피해라고 생각하고 전체 주민의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보험 관련 의문사항 있으면 꼭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 안녕.